오늘 할 거 이정인 교수님의 뇌절 커버하기. 일단 이유가 뭐냐면요. 원래 박보람 교수님 시절 집론이 딱 너네가 저번 주 일주일 동안 배운 거랑 아마 이번 주에 첫 시간에 배우게 될 내용 전체를 천천히 나가는 게 원래 박보람 교수님 수업이었어. 하지만 이정인 교수님은 참지 않지. 바로 작년 8주치 수업 내용을 일주일 만에 다 뽑아버립니다. 레전드.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커버해야 돼요. 다음 주 지금 보니까 한 3번 남았던데 또 서재 푸는데 또 그 멘토링이 3번 남았던데 그 또 2번 정도는 어차피 문제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험 전주에는 그냥 총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오늘 개념을 다 할 거예요. 그냥 중요한 거 다 해서 최대한 많이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웰 오더링 프린시플이 중요할까? 잘 모르겠다. 이게 원래는 되게 중요했는데 없어요. 말로 할 거예요. 강의 노트 다 56페이지부터 보시면 돼요. 레슨 17부터. 웰 오더링 프린시플이 뭘까요? 네? 웰 노운 말고 웰 오더링. 잘 정리되는 디파인이고. 잘 나열된 정리. 예, 그렇죠. 잘 나열되죠. 오더가 뭡니까? 오더. 나열. 주문. 앞에 무슨 단어 하나 딱 붙이면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게 나와요. 파셜. 그렇죠. 파셜 오더 할 때 그 오더예요. 그러니까 대소 관계 말하는 거죠. 근데 웰 오더라고 하면은 뭐냐면 그냥 한 줄 요약. 처음과 그 다음이 있다. 이게 웰 오더의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열을 해놓으면 항상 1등이 존재하고 1등 다음 2등이랑 3등이랑 4등이랑 이렇게 존재한다가 웰 오더링 프린시플이에요. 굉장히 무슨 정의랑 비슷해 보이시나요? 예? 인덕티브. 그렇죠. 인덕티브랑 되게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웰 오더링 프린시플은 인덕티브랑 그 괴를 같이 한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자연수는 인덕티브 셋이잖아요. 그럼 자연수한테도 아무래도 웰 오더링 프린시플이 있겠지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옛날엔 어떤 걸 배웠냐면 이 웰 오더링 프린시플이랑 수학적 귀납법, 매스매티컬 인덕션이 서로 동치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스트롱 매스매티컬 인덕션이라고 비슷한 거 하나 있는데 이렇게 둘이가 동치라는 것도 배웠어요. 이렇게 세 개가 서로 동치라는 걸 원래 배웠었어. 그러니까 일단 요거는 뭐냐면 수학적 귀납법이 뭡니까? 아니라고 가는 거. 예, 그건 귀류법이고. 우리 고1 때 O N 넣고 N 플러스. P1이 참이라는 걸 보이고 그리고 Pn이 참일 때 Pn 플러스 1이 참이다 라는 걸 보이면 만약 이 두 개를 보이게 되면 모든 P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게 매스매티컬 인덕션 수학적 귀납법이고요. 그리고 스트롱 매스매티컬 인덕션은 뭘까요? 아는 사람? 예, 강한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이건 뭐냐면 여기서는 바로 전 거만 가정하고 그 다음 걸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는 비슷한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자 하는 거보다 작은 거에서 다 성립하면 그 다음 게 성립한다고 이런 거.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거면은 PN이 성립한다라는 건데 일단 생각을 해보면 요거보다 요거가 조건이 더 강력하죠. 왜냐하면 요거는 예를 들어서 10번째 항을 본다고 할 때 얘는 9번째 항이 참이다 라는 걸 가정한 거고 얘는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전부 다 참이다 라는 걸 가정한 상태에서 10번째 걸 보는 거니까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비교했을 때 얘가 조건이 더 세죠. 얘가 조건이 더 세죠. 그러니까 주는 게 더 많죠. 간단하게 말해서. 그러면 당연히 요 녀석이 성립을 하는 경우라면 요 녀석도 성립을 하겠다. 뭐 이렇게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첫 번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 다 봐야 비로소 10번째 항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9번째 항만 봐도 해결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가 참이면 이거가 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못날. 아마 논술 준비해본 분들은 좀 익숙하실 텐데 이 증명 같은 그 고등학교에서 하는 증명은 귀납법밖에 없잖아요. 귀류법이. 근데 귀류법은 너무 쉬우니까 보통 쉽게 하는데 귀납법이 이제 앞에 있는 항들을 전제한 다음에 뒤에 있는 항, 두 번째 항을 이제 식조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 걸 하는 방식으로 할 때 바로 이전 항만 전제하는 경우가 있고 그 이전 1부터 그 이전 항까지 전부 다 전제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많이 겪어보셨죠? 그랬는데 사실은 이걸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이걸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동치관계의 핵심이다. 어떻게 증명을 하는지는 귀찮으니까 패스하고요. 안 배우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랑 이것도 동치다. 웰 오더링 프린시플이라는 거랑도 동치다. 근데 웃긴 게 지금 우리가 배운 근데 이 세 개가 서로 동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얘를 가정해야 얘를 증명할 수 있고 반대로 얘를 증명하려면 얘를 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가정했다 치고 얘랑 얘를 증명을 했어요. 그럼 얘는 얘랑 얘 없이 증명을 해야 비로소 얘를 증명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증명하려면 얘가 필요해. 얘를 증명하려면 얘가 필요해. 그러면 얘랑 얘는 서로 빙빙 돌죠. 그럼 얘랑 얘 이 세 마리는 증명이 되는 애겠어요? 안 되는 애겠어요? 안 되는 애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세 마리는 다 뭐겠어요? 공리겠죠. 약속. 그러니까 공리겠죠. 그러니까 이 세 녀석이 공리인데 우리가 그걸 근데 공리라는 건 약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개는 자연수에서 성립하는 공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한 거냐면 애초부터 자연수를 정의할 때 이걸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자연수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매스매티컬 인덕션이 자연스럽게 딸려 나와요. 왜냐면 매스매티컬 인덕션이라는 것 자체가 첫 번째가 있고 n번째가 있을 때 n 플러스 1번째가 성립하면 모든 n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가 그러니까 만약에 첫 번째 거 하고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이렇게 나갈 때 빈틈이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매스매티컬 인덕션이 참이다라는 얘기는 알아들어지니 혹시? 좀 굉장히 국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들어보니? 근데 애초에 우리가 자연수를 정의할 때 자연수라는 것 자체를 0을 정의해놓고 다음 거 이렇게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매스매티컬 인덕션 방식으로 하면은 모든 자연수 집합에서 정의되어 있는 명제에 대한 경우 케이스를 다 볼 수 있다 라는 얘기라서 매스매티컬 인덕션을 by definition 트리비얼로 가져가요. 그래서 이제 얘에서 출발하는 거지. 그러면 얘가 참이면 얘는 당연히 참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럼 얘도 이제 볼 필요가 없겠죠. 증명에 대해서는. 왜냐면 얘가 이것만 있으면 된다 했는데 얘는 이거보다 더 있어도 된다라고 하니까 여기다가 추가로 몇 개 붙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볼 필요 없고 그래서 증명도 없고 그냥 지금 이 페이지 보시면 웰 오더링 프린시플은 프루프가 막 있는데 임 4.4.14에서 스트롱 인덕션 프린시플 저거에는 아무것도 안 써있는 이유가 이 친구는 자명하게 튀어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를 전제하고 얘를 푸는 거예요. 웰 오더링 프린시플을 푸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나오는 세 단계의 프루프인데 해드려야 말아요. 안 해도 되겠죠. 아시다시피 이장희 교수님은 시험에 교재에 있는 증명을 그대로 내지 않습니다.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웰 오더링 프린시플이 정확히 뭐냐 라는 얘기만 잠깐 하고 갈게요. 참고로 이정인 피셜 기말 시험을 다 냈는데 저번에는 6번까지 쉽고 7번부터 어렵게 해서 딱 난이도를 갈라놨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5, 6, 7번이 다 난이도가 평이하게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난이도가 원래 이랬는데 이걸로 바꿨대. 요렇게 바꿨대. 이게 과연 좋은 걸까? 무슨 말이냐면 저번에 공부한 요 정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평균 넘긴 양반들 다 뒤졌단 소리예요. 더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무지성 서재암기로 해결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닐 것 같다. 알고 있어라. 이해를 해라.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 기조를 바꾼 겁니다. 원래는 그냥 서재 무지성 풀이 같은 거 더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웰 오더링 프린시플이 뭐냐? 한 줄 요약. 공집합이 아닌 자연수 집합의 부분집합은 최소값을 갖는다 입니다. 네. 공집합이 아닌 자연수 집합의 부분집합은 최소값을 갖는다. 이거예요.
공집합이 아닌 자연수 집합의 부분 집합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역사책 같은 조용히 하시고요. 공화자부. 예, 공화자부가 뭐가 있을까요? 짝수 집합 좋아요. 그럼 짝수 집합의 최소값은? 2 라고 하면 뒤져요. 우리 자연수에 0 넣기로 했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0? 예, 0. 소수 소수 집합. 네. 뭐 있어요? 최소값. 1 1이 소수예요? 2 아닐까? 2 아닐까? 뭐 그죠? 근데 예를 들면 정수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서 1보다 작은 수가 있잖아요. 걔는 최소값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1보다 작은 수를 다 모았어. 정수에서. 0 정수. 0이 그런 거 아니에요? 너 정수 뭐지 몰라? 마이너스 아, 우리가 아직 정수를 안 배웠구나. 정수로는 안 배우긴 해요 지금. 조용히 하시고요. 실수. 2보다 큰 실수 집합. 최소값 있어요, 없어요? 2보다 커야 돼. 없어요. 그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집합이 아닌 자연수 집합 말고 이제 실수 집합 같은 거는 부분 집합의 최소값이 없어요. 왜냐면 첫 시작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한 줄 요약해서. 그러니까 자연수 집합은 0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합을 가져와도 항상 0이라는 집합이 로어 바운드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모든 자연수 집합의 부분 집합은 바운디드 빌로우거든요. 그러니까 로어 바운드가 항상 존재하잖아요. 근데 실수 집합이나 정수 집합 같은 친구는 오더는 맞아. 그러니까 오더 여거는 맞아. 여거는 맞아. 예, 오더드라고 하는 거는 어떤 두 수를 가져와도 대소 비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정수도 아무거나 두 개 가져오면 같거나 크거나 작거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오더는 맞는데 웰 오더이려면 예, 출발 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유남생? 그럼 2랑 2보다 크거나 같은 네. 자연수 그런 집합. 뭐 실수 집합이라고 하면 그러면 있죠. 근데 모든 공화자부가 최소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럼 자연수 집합 맞나요? 예, 그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으면 안 되고 다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웰 오더링 프린시플이고 증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되게 쉬워요. 집합 i를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k를 갖고 있는 자연수 집합은 수집합은 집합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면 돼요. 집합이 항상 최소값을 가지고 이렇게 잡아놓고 인덕시티브임을 증명하면 돼요. K를 가지고 있는 자연수 집합이 항상 최소값을 갖는다 라는 걸 해놓고 그럼 K가 0이면 0을 가지고 있는 자연수 집합의 최소값은 항상 0이죠. 그러면은 뭐 K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K를 갖고 있는 집합이 있을 때 거기다 K 플러스 1을 집어 넣을 수도 있고 안 집어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 걸 할 때 만약 K 플러스 1이 들어왔다면은 근데 들어오든 말든 어차피 최소값이 항상 있으니까 그 최소값은 항상 K 플러스 1보다 작을 테니까 K 플러스 1을 갖고 K를 갖고 있는 자연수 집합이 항상 최소값을 갖는다고 하면 K 플러스 1을 가지고 있는 자연수 집합도 항상 최소값을 갖고 있겠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뭐 아무튼 이거는 이제 강한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해도 돼요. 뭐 읽어보시면 돼요. 프로프 뭐 대충 이렇게 잡고 하면 됩니다. 쉽죠? 해드릴 필요 없죠? 프로프 1번인가요? 네, 프로프 1번에 써있는 저 말이 이걸 거예요 아마. 아무튼 자 그러고 이제 한 페이지를 넘겨요. 참고로 4단원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 거라고 하셨으니 4단원 위주로 보세요. 5단원은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쉽게 낸다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4단원이 힐링 전응한 놀이 다 봐. 그 자연수가 뭐지, 더하기가 뭐지, 교환법칙이 뭐지, 결합법칙이 뭐지 이거요. 이번에 퀴즈 봤던데. 예. 자 그래서 5.1 딱 들어가자마자 빨간 글씨로 뭐라 써 있어요? 이제 전응하는 끝났다. 직관적으로 자명한 성질들은 그런 같다 하고 쓰겠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제 뇌를 끼우세요. 교환법칙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 이제 안 해도 됩니다.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 자 아무튼 이제 뭘 할 거냐? 재밌는 걸 할 겁니다. 무한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무한집합. 예, 무한집합 이야기를 할 겁니다. 참고로 예습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냥 즐기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네? 조용히 해. 뭐야? 일단 중요한 사실 두 집합을 비교할 때 우리는 항상 관계를 가져옵니다. 릴레이션. 근데 그 릴레이션 중에서도 특히 펑션이라는 이름의 릴레이션을 종종 사용을 합니다. 펑션. 이 뭐예요?
함수가 뭐냐고 보니까 하나 넣었을 때 하나 나와. 하나 넣었을 때 하나 나오는 게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x의 원소를 하나 집어넣으면 y라는 원소 하나가 유니크하게 존재한다. 이거가 함수의 디피니션이죠. 이거를 가지고 이제 크기 비교라는 걸 할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봐요. 일단 인젝션이 뭐예요? 인젝션이라는 용어 안 배웠나? 그렇지? 그러니까 인젝션은 뭡니까? 인젝션은 자 지금부터 그림으로 외워주세요. 인젝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이걸 떠올리셔야 돼. 원투, 네? 원투원. 예, 한 개가 한 개로 가잖아요. 다른 데로 안 가고. 자, 서젝션이라는 말을 딱 보시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여기 이 그림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바이젝션이라고 하면 이 그림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이걸 상상을 하면서 따라오세요. 인젝션, 서젝션 이런 말을 들으면. 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봐요. 어떤 함수가 x와 y 사이에 있는 f라는 함수가 인젝션인데 서젝션은 아니랍니다. 그 말은 x의 개수가 많다는 걸까요? y의 개수가 많다는 걸까요? y의 개수가 많다는 거겠죠. 반대로 서젝션이다. 근데 인젝션은 아니다. 라고 하면 x의 개수가 많을까요? y의 개수가 많을까요? x의 개수가 많겠다. 그죠? 근데 만약에 x에서 y로 가는 인젝션을 잡았고 y에서 x로 가는 인젝션도 잡을 수 있대요. 그러면 둘이 사이즈가 어떻다는 얘기일까? 같다는 얘기겠죠. 만약에 내가 바이젝션을 잡았다라고 하면 사이즈가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직관적으로. 이 직관을 그대로 무한집합에 가져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자, 이거 몇이에요? 무한대잖아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집합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 집합에서 원소를 하나 빼요. 그 집합의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집합의 크기를 무한대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집합에서 원소를 하나 빼요. 그럼 이제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무한대 빼기 1이잖아요. 그죠? 실제로 무한대 빼기 1이라는 표기는 없는데 그냥 들으세요. 근데 A라는 집합도 있어요. 이 친구는 사이즈가 무한대죠. 그럼 무한대 빼기 1이랑 무한대랑 좀 크기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무한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만약에 10같이 무한하지 않은 유한한 숫자에서 1을 빼면 10이랑 같아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한만이 빼고 더하는 거에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 얘 사이에 원소의 개수가 같다라는 건 뭘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이젝션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와 얘 사이에 바이젝션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A라는 집합을 무한집합이다 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꼭 한 개만 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뭐 몇 개 더 빼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네, 힐베르트 호텔 맞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A의 진 부분 집합 S와 A 사이에 바이젝션이 존재하면 무한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녹음이 되고 있는 게 맞겠지? 무서운 이야기. 이거는 남겨놔야 되는데 이걸로 할까 혹시 그러면은 좀 쪽팔린데 안 할래. 좀 쪽팔린데 시끄럽고요. 그러면은 어디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연수 집합은 무한집합인가요? 네 라고 하면 왜냐라고 했을 때 자연수 집합에서 뭐 0을 하나 빼봅시다. 그러고 자연수로 가는 집합이에요. 내리 끼우라고. 놀랍게도 자연수엔 0이 있습니다. 우리 수학과잖아요. 왜 0이 필요한지는 현대대수 가면 배우는데 그 항등원이 있어야 모노이드라고 부를 수 있는데 자연수 집합에 있는 덧셈의 항등원이 0이라서 모노이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0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해를 못하겠지? 아무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열로 간다. 그럼 여기선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0, 1, 2, 3, 4 이렇게 되어 있겠다. 그러면은 바이젝션을 어떻게 잡아주면 참 좋을까요? 그럼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다. 그죠?
이런 바이젝션이잖아요. 머릿속에 그림을 상상을 해보면. 그죠? 자, 그러면 f라는 함수를 어떻게 잡으면 되겠어요? n-1로 잡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녀석이 바이젝션임을 보이면 돼요. 어떻게 보이냐? 이제 인젝션이다, 썰젝션이다를 증명을 하는 거를 이제 인젝션이랑 썰젝션을 증명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인젝션은 같은 게 다른 게 다른 데로 가야 되죠. 그럼 어떻게 증명하면 되냐면 fx랑 fy가 다르면 x랑 y도 무조건 다르다. 요걸 증명을 하시면 되고요. 자, 반대. 자, 썰젝션의 정의가 뭐라고? 썰젝션의 정의가 뭐예요?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건데 공역이 뭐예요? y가 도착지에 있는 원소를 그 도착지를 공역이라고 하죠. 그럼 어떤 원소가 공역의 원소다라는 건 도착지에 있다라는 거죠. 치역의 정의는 뭐예요? 목적지, 그죠? 연결이 있으면 치역이죠. 그럼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말은 임의의 도착지에 있는 원소가 항상 연결이 있다를 증명하면 되죠. 그래서 이 모든 small y, large y에 있는 small y에 대해서 exist x such that fx는 y를 증명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쓰는 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이 친구가 바이젝션이다를 보이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인젝션이다 라는 걸 보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fn1이랑 fn2가 다르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n1-1과 n2-1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지 않냐? 양변에 1을 더하면 n1과 n2가 서로 다르지 않냐? 인젝션이다. 이렇게 하면 되나? 자, 반대로 썰젝션은 어떻게 하냐? 임의의 n, 라지 n의 원소 n을 가져오자. n에다가 1을 더한 거는 항상 n에서 0을 제외한 거의 원소지 않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x고 이게 y인 거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썰젝션 증명인 거고, 요게 인젝션 증명인 거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도착지에 항상 있다를 보이는 거. n에서 0 뺀 거. 그러니까 만약에 도착지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1 같은 거 있었어 봐. 그러면 여기에서 0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그러니까 임의의 자연수에다가 1을 더한 거는 항상 내 도착지에 있는 원소 중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썰젝션이. 그럼 이제 이 녀석이 이제 n의 출발지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도착지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출발지에 있는 원소를 주워다 올 수 있으니까 썰젝션이다. 밑에서 인젝션이다 보였으니까 썰젝션, 인젝션을 보였으니까 바이젝션이다. 하면은 이제 얘와 얘 사이에 바이젝션이 존재함을 보였으니까 저 녀석이 인피니트 셋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라는 거죠. 다음. 자, 그러면 짝수집합이랑 당연히 짝수집합이랑 자연수집합이랑 어떻게 하면 바이젝션을 만들 수 있을까요? EN,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FN, EN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 0, 1, 2, 3, 0, 2, 4, 6이 따다다닥 연결되죠. 그럼 이 친구가 서로 인젝션이고 썰젝션인 거를 보이는 거를 해볼까요? 아니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죠. 아까랑 똑같아요. N1, N2 잡고 서로 다르다 한 다음에 N1과 N2가 서로 다르다라는 걸 보이면 되고, 임의의 짝수에 대해서 걔를 2로 나눈 숫자가 항상 자연수다라는 걸 보이면 돼요. 그러니까 뭐 썰젝션은 살짝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어떤 짝수 집합에 있는 숫자 A를 가져오자. A는 짝수이므로 2i 꼴로 쓸 수 있다. 그럼 i가 그 내가 원하던 그 출발지겠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쉽죠? 아니면 아싸리 자연수에서 짝수로 가게 잡아버리면 좀 더 쉬울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 나중에 2로 나눌 때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아무튼 됐죠? 쉬운 거. 자, 이게 여기까지가 쉬운 거. 자, 네. 뭐라고? 그럼. 자, 그럼 자연수와 정수가 있어요.
이 둘의 사이즈는 같아요. 같아요. 어떻게 같을까요? 뭔가 정수가 2배 더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같다잖아요. 어떻게 같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뭔 말해? 뭔 말해? 그럼 이제 함수를 어떻게 만드냐라고 하면 2로 나눠. 그러니까 짝수면 아니 홀수면 2로 나누고 실링을 하는 거야. 실링 뭔지 알죠? 알아볼까? 실링 펑션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a보다 큰 것 중에 가장 작은 자연수 정수. 예.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아니다 미안.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짝수죠. 반으로 나눠요. 그럼 그냥 그대로 보내요. 홀수면 1을 더해. 그리고 반으로 나눠. 그리고 음수를 붙여.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냥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은 그게 바이젝션임을 보이면 그냥 바이젝션임을 보이는 건 쉽겠죠. 아니면 뭐 it is trivial that it is bisection이라고 써도 뭐 one can easily show it is bisection 뭐 이렇게 쓰던가고. 아무튼 어쨌든 그래서 자연수랑 정수까지는 됐다. 자 그럼 자연수와 유리수 사이의 집합을 잡는 게 좀 어려운데 자 이거는 일단 첫 번째로 교수님이 해주신 방법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바이젝션이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뭔 개소리냐면요. 예, 뭔 개소리냐면요. 봐봐요. 자 아무 유리수나 하나 말해봐요. 2분의 1이죠? 2분의 1을 2,1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이건 거지. 2분의 1이. 그러니까 이게 0, 1, 2, 3, 4 분의 0, 1, 2, 3, 4인 거야. 알지 미안. 여기가 1, 2, 3, 4 뭐 이렇게 돼 있다 치고 0, 1, 2, 3, 4 뭐 이렇게 돼 있다 쳐봐요. 그럼 이 점은 2,1이잖아요. 2분의 1인 거야. 이 점은 2분의 1인 거야. 뭐 이 점은 이제 3분의 2인 거지. 뭐 이런 식인 거야. 그런 다음에 숫자 1을 여기, 2 여기, 3 여기, 4 여기, 5 여기, 6 여기, 7 여기 이런 식으로 대응을 시키면 된다니까. 놀랍게도 이 함수가 있어요. 교재 보면.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가 어디 있냐면 일단 내리다 보면 저 그림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고 이 63페이지에 이 칸토어 페어링 펑션이라고 있잖아요. 이거 쓰면 돼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림만 띡 있으니까 뭐 어쩌라는 건가 싶잖아요. 뭐 보니까 좀 다르게 생기긴 했는데 뭐 똑같죠? 아무튼 그래서 전 어떤 방법을 선호하냐면 자 보세요. 아까 잠깐 얘기한 건데 여기서 열로 가는 인젝션 찾고 여기서 열로 가는 인젝션 찾으면 사이즈가 같다고 그랬죠. 반대로 여기서 열로 가는 썰젝션 찾고 여기서 열로 가는 썰젝션 찾으면 사이즈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이젝션 하나를 바로 찾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썰젝션을 찾겠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보세요. Q라는 집합은 자연수 집합에다가 동치관계를 줘서 파티션을 한 거예요. 자 이거 불만 있는 사람 나 이 말 이해 안 된다 손 있어 없어? 있으면 빨리 말해. 안 해도 돼? 진짜? 혹시 모르니까 2,4랑 2,4는 4분의 2 1,2도 2분의 1 둘이 같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연수 카테시안 자연수들 중에서 이제 B가 같은 것들을 이퀴벌런스하게 봐주는 게 요 동치관계고 그걸로 파티션을 하면은 유리수 집합을 그러니까 정확한 말하면 양의 유리수 집합을 만들 수 있다. 아 그래 여기를 정수로 그냥 정수로 해야겠다. 어차피 자연수나 정수나 거기서 거기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자 보세요. 조금 까다로운데 자 봐봐. 일단 자연수 집합은 그러니까 유리수 집합은 자연수 곱하기 정수 집합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다시 할게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의 부분 집합이에요.
이거를 이걸로 이퀴벌런트 릴레이션 파악해. 그러니까 여기가 분모, 여기가 분자인 거지. 그냥 분모에는 그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0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분모에 굳이 음수를 쓸 필요는 없으니까 이 자리를 요걸로 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아까 뭘 찾았냐면 n이랑 n 플러스의 사이즈가 같다라는 걸 아까 했죠. 이 둘의 크기가 같다라는 걸 아까 했죠. 그리고 정수집합도 사이즈가 같다라는 걸 아까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요 녀석의 사이즈랑 같겠죠. 그죠? 내가 지금 초기 세팅을 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파티션을 한다는 것 자체가 봐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둘 한 묶음, 둘 한 묶음, 둘 한 묶음, 쟤 한 묶음 이렇게 묶었어요. 몇째 줄에 앉아 있냐를 가지고. 그랬을 때 내가 파티션을 한다는 건 이 둘을 하나로 보고, 이 넷을 하나로 보고, 둘을 하나로 보고, 한 명을 하나로 보겠다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서 대표원을 뽑아오잖아요. 첫째 줄에서 하동혁 데리고 오고, 둘째 줄에서 김윤아 데리고 오고, 셋째 줄에서 홍성호 데리고 오고, 넷째 줄에서 이동현 데리고 왔어. 이게 파티션이잖아요. 자, 그러면 하동혁, 김윤아, 홍성우, 이종현 집합은 미안 순간 생각이 안 났어. 이종현 집합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녀석은 요거의 부분 집합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물론 생겨본 건 다른데 얘의 부분 집합이 얘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실제로는 우리는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지. 함수 잡기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랑 사이즈가 같다는 걸 보일 거예요. 오케이? 얘랑 사이즈가 같다는 걸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이에 Q가 끼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얘의 부분집, 얘가 얘보다 사이즈가 크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거 성립하겠지. 이거 성립하겠지. 이것도 찾아. 이건 뭐 찾기 쉽잖아. 그 다음에 얘랑 같다는 걸 찾아버리면 이걸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이걸로 싹 바뀌는 거야. 이렇게 할 거예요. 다시. 자, 프로세스가 이거예요. 얘랑 얘가 있는데, 그리고 얘가 있는데, 일단 당연히 부분 집합은 원래 집합보다 크기가 클 수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는 자명하죠. 그죠?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얘랑 갖다 그리고 이걸 볼 거예요. 그러면 딱 갇히면서 얘랑 같아질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더 그래서 이제 할 건데 어떻게 하면 되냐? 쉬워요. 말만 어렵지 쉬워요. 근데 n이랑 n 곱하기 n 사이의 바이젝션을 바로 찾는 거는 조금 까다롭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둘의 사이즈가 같다는 걸 보기 위해서 여기서 열로 가는 인젝션과 여기서 열로 가는 설젝션을 둘 다 찾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일단 이거는 쉬워요. 그냥 n,n을 fn을 n,0으로 보내면 돼요. 인젝션을 하나 찾은 거예요. 이건 뭐 쉽죠? 인젝션을 하나 찾아요. 정확한 건 이렇게 하죠. 인젝션을 하나 찾은 거예요. 오케이? 이해 안 됐다 손. 이게 인젝션인 거 모르겠다 손 없죠? 네. 여기서 열로 가는 함수죠. 인젝션의 정의가 뭡니까? 다른 걸 넣으면 다른 게 나온다. 1을 넣으면 1,0이 나와요. 3을 넣으면 3,0이 나와요. 다른 거 넣었더니 다른 거 나왔잖아. 인젝션이죠. 자, 그럼 반대로 여기서 열로 가는 인젝션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f a, b를 이걸로 하면 돼요. 아, 맞다. 미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돼. 아, 이렇게 하면 돼요. 아, 뭔가 좀 실수가 많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러면 인젝션이죠. 설젝션은 당연히 아니에요. 인젝션은 맞잖아요. 아니, 다른 데로 가잖아. 다른 숫자를 넣으면 다른 숫자로 가잖아. 예, 깜빡하고 0 지금 깜빡하고 0 두 개 넣으면은 둘 다 이게 0 있어도 되나?
0이 써도 되네. 아 미안. 0이 써도 되겠다. 플러스 필요 없어. 이러면은 인젝션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열로 가는 인젝션도 찾았고 여기서 열로 가는 인젝션도 찾았잖아. 그럼 얘랑 크기가 같네요. 끝났네요. 이게 제일 쉬워요. 내가 뭐 칸토어 페어링 펑션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이게 제일 쉬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그러니까 이게 왜 이거를 굳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냐면 이제 흔히들 n 곱하기 n과 n이 서로 사이즈가 같다라는 거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가져오는 함수가 이 녀석이거든요. 이걸로 숫자 두 개가 숫자 하나와 크기가 같다. 그러니까 사실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카테시안을 시켰는데도 사이즈가 같다라는 게. 그래서 요거랑 사이즈가 같다라는 거를 보이는 과정을 요걸로 보통 하는데 생각해보면 요거는 바이렉션이 아니란 말이지. 서젝티브가 아니니까. 근데 요것만 가지고도 이 함수만 딱 보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이거가 이거보다 사이즈가 작거나 같다는 게 너무 자명하죠. 근데 여기서 열로 가는 인젝션을 찾아버렸으니까 끝났다. 이런 맥락에서 이 친구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랑 요거 사이에 바이젝션을 찾으려면 아까 봤다시피 저 이거를 해야 돼요. 이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함수를 딱 이쁘게 잡는 게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풀이 과정을 써라 라고 한다면 나는 무조건 요거를 하고 요거를 해서 이렇게 할 거다 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쟤 왜 저기서 저러고 있니? 잘 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유리수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정수도 했고 유리수도 했고 짝수도 했고 이제 뭐 남았어요? 실수 남았죠. 자 실수는 바이젝션일까 아닐까? 아니 실수는 사이즈가 어떨까? 맞습니다. 뭐 다 아시죠? 어딘가에서 한 번씩은 들어봤죠? 실수보다 자연수 집합이 이역에서 크기가 크다라는 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자 내가 대각선 논법이라는 걸 살면서 한 번도 안 들어봤다. 지금부터 대각선 논법을 할 건데 안 들어보셨다. 대각선 논법 레전드. 수학계 직면 중 가장 신박한 거. 근데 사실 아이디어가 그렇게 막 놀랍진 않긴 한데 일단 그래서 이걸 증명을 할 건데 자 지금 보면은 흐름이 두 집합이 있을 때 그 두 집합의 사이즈가 같다라는 걸 보이는 방법은 바이젝션을 잡는 거였잖아요. 그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 봐봐요. 그러니까 난 지금 자연수라는 집합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보고 있었잖아.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게 정수랑 유리수는 둘 다 자연수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갖는 친구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항상 자명했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근데 문제가 뭐야? 내가 만약에 어떤 의미의 집합과 두 집합의 크기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려면 근데 이거를 내가 보이고 싶은데 이거 이미 자명해. 이건 알아 내가. 그럼 뭐만 보이면 돼요? 이것만 보이면 되잖아요. 이것만 보이면 되잖아요. 이거임을 보이는 방법은 여기서 열로 가는 뭘 잡는 거예요? 인젝션을 잡는 거죠. 그죠? 이게 해결이 딱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각선 논법이라는 게 나온 맥락을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자 자연수도 아까 어떻게 했고 정수도 어떻게 했고 뭐 유리수도 아까 어떻게 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요거를 딱 보였잖아. 근데 인젝션인지 모르겠어요. 왜 인젝션이냐고? 그 n이 더 크려면 인젝션. 안 돼요? n이 더 커야 되니까. 아 미안. 미안. 이거다 이거. 아 그렇네. 그래. 미안. 아니면 n에서 여길로 가는 설젝션이고. 그렇죠. 감사합니다. 맞지? 아니잖아. 아니지 않아? 근데 인젝션이면 X가 적어지잖아. 아 그렇네. 인정.
아, 그러네. 인정. 그죠? 이거거나 이거거나 둘 중 하나를 보이면 되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다가 이제 실수할 거니까 이 실수를 한번 집어넣고. 자, 근데 생각해봐요. 실수해서 자연수로 가는 인젝션 잡는 게 쉽겠어요? 딱 봐도 어려울 것 같죠. 상상만 해도 짜증나잖아요. 그러면 만약 시도해 본다면 얘가 낫겠어요? 얘가 낫겠어요? 얘가 낫겠죠. 그래서 얘를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 이거를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말하는 맥락상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될 것. 되면은 n이랑 r이랑 크기가 같은데 아안 돼요. 안 될 것 같지 않아? 뭔가 맥락상? 안 돼요. 그럼 썰젝션이 안 됐다는 건 무슨 뜻이야? 안 돼요. 썰젝션이 아니다. 어떤 함수 f가 썰젝션이 onto가 아니래. onto가 썰젝션. onto가 아니래. 무슨 말이야? 난 남는 Y가 있다. 네, 그죠. exist y such that 모든 x에 대해서 fx가 y가 아닌 x, y를 하나 주워 오면 되죠. 그 y를 지금부터 찾아보자. 이미에 아니 모든이 아니라 존재 아니, 모든 x에 대해서 fx가 y면 안 된다고. 그 어떤 x도. 아니라 존재한다. 그러한 y가 아니라 exist y or x. 오케이? 그러니까 어떠한 y가 존재해서 그 y는 그 누구에게서도 받아낼 수 없다. 잉 y 하나만 찾으면 끝나잖아요. 그 y를 대각선 놓고 그 y를 찾겠다고 막 뭐 a 1, 2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지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목표 썰젝션.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썰젝션인 함수, 그러니까 임의의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가 썰젝션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그 어떤 함수도 썰젝션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저 친구가 둘 사이에 바이젝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썰젝션이 없다는 걸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아무 함수나 잡아놓고 이거 썰젝션 아닌데요? 라고 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최대한 노력해봤는데도 썰젝션이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본 거야. 어떻게든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해본 거야.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F1을 어떠한 함수에다가 어떤 숫자에 대응시키고 F2도 어떤 숫자에 대응시키고 열심히 막 대응을 시킨 거예요. F3도 어떤 숫자에 대응시키고 해서 FN도 어떤 숫자에 대응시키고 막 했어요. 최선을 다한 거야. 이게 썰젝션이면 참 좋겠다라는 거지.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일단은 실수 전체 말고 0부터 1 사이만 볼게요.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만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F1은 무슨 숫자에 한번 대응을 시켜볼까요? 0.5에 뭐 대응을 시켰다 쳐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5 대신에 5 뒤에도 숫자가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0으로 그냥 꽉 채워요. 그럼 F2는 어때요? 뭐에 대응시켜볼까요? 뭐 이번에는 한 파이 마이너스 3 뭐 이런 친구에 대응을 시켰다 쳐봐요. 0.141592 점점점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무한소수에 대응시키게 되면 뒤에가 쭉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한소수였으면 그 뒷자리에 그냥 숫자를 꽉꽉 채워 쓰겠다는 거예요. 얘는 또 뭐에 대응시켜볼까요? 자연상수 E 마이너스 자연상수 E 마이너스 자연상수 E의 소수점 아래 숫자 아는 사람. 7일 그런 걸 외우고 있어. 718281845 71828 1845 뭐 대충 할게요. 뭔 상관이요? 시끄러. 여기는 뭐 3분의 1 같은 거 대응시켜 볼게요.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잖아요. 숫자 대응을. 그럼 이제 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자, 난 최선을 다했다. 근데 썰젝션이 아니더라 라는 걸 보이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라는 건데, 이제 당연히 이걸 떠올릴 수 있으면 당신들이 여기 아니고 이제 칸토처럼 위인전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도 연결이 안 된, 결국 연결을 못 시킨 비운의 숫자 하나를 찾으면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 봐봐요. 이거 저 대각선이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자, 보세요. F1의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숫자는 5죠.
자 그러면 어떤 숫자를 가져오냐면 0.6 뒤엔 아직 몰라요. 일단 소수점 첫째 자리가 6이에요. 그러면 F1은 아니죠. 뒤에 뭔 숫자가 들어오든. F2의 소수점 둘째 자리는 몇이에요? 4죠. 그럼 여기다가 4 말고 아무 숫자나 써요. 뭘로 할까? 5. 그러면 얘는 딴 건 잘 모르겠는데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가 F2의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랑 다르니까 얘는 F2에 연결된 친구는 아니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봤더니 얘가 지금 뭐랑 연결된 숫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길 봤더니 F1은 아닌 것 같고 여길 봤더니 F2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F3의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 숫자 몇이에요? 그냥 뭐 쓸래? 아무 숫자나 말해봐. 9, 8만 아니면 돼. 뭔지 모르겠다. 9 그래. 이거 보니까 F3은 아닌 것 같네. 점점점 가다가 n번째 자리에는 뭐를 쓸래? 7. 그래 뭐 7. 얘 뭐 잘은 모르겠는데 n하고 연결된 건 아닌 것 같네. 이렇게 쭉 이어가는 어떤 이상한 숫자 하나가 그 누구와도 연결되지 못하고 찐따처럼 버려졌다는 거지. 그러면 방금 뭘 찾은 거예요? 얘를 찾은 거잖아요. 저걸 누가 했는 칸토어요. 이게 대각선 논법입니다. 자 그럼 여기 이 숫자를 쓰는 규칙이 있으면 참 좋겠죠. 뭐 예를 들면은 만약 그러니까 이제 풀이 같은 걸 뒤져보면은 여기 이 숫자를 집어넣는 나름의 방법들이 다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을 더한다. 근데 만약 9면 0을 쓴다. 라고 하든가 아니면 뭐 홀수면 짝수를 쓰고 홀수면 2를 쓰고 짝수면 1을 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여기를 만드는데 다 필요 없고 그냥 이거예요. 여기 숫자가 여기랑 다르면 되고 이거는 이거랑 다르면 되고 내가 여기다 쓴 숫자가 0.1, 2, 6, 8이어도 상관없는 거임. 아니 뭐 0이 아니면은 0을 쓰고 0이면 1을 써도 돼요. 교수님은 어떻게 했나 볼까? 이 사람은 이거를 이진수로 바꿔놨네. 아니지? 이 사람은 이진수로 바꿔놨네. 대정이. 내가 대각선 논법의 목적을 아시겠죠? 이인수한 다음에 대학원의 보수를 찾는 그런 건 그런 거 같은데. 신선하다. 뭐 이진수까지는 갈 필요 없을 것 같아. 뭐 이진수까지는 갈 필요 없을 것 같아. 아무튼 쉽죠? 이거예요 그냥 대각선 논법. 그냥 사실 생각해 보면 되게 자명한 흐름이긴 해. 그러니까 봐봐 연결되어 있지 않은 무언가를 찾아보겠다는 발악을 하다가 이제 찾은 거지. 약간 그런 맥락이다. 일단 치워. 자까지 하면은 일단 1차적으로 내용 이해는 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배우지 않은 상태. 이제 내용 정리, 이제 용어 정리를 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가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인피니트를 먼저 정의하면 파이나이트를 먼저 정의하면 파이나이트, 인피니트를 정의를 안 합시다. 파이나이트를 먼저 정의합니다. 자 참고로 파이나이트의 정의는 not infinite일 수도 있고요. infinite의 정의가 not finite일 수도 있어요. 인피니트가 나 파이네트. 근데 여기서는 이제 infinite가 not finite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정의를 했다 하면 infinite의 정의는 infinite의 정의는 A is infinite 라고 하면은 exist s A 요게 이제 정의고요. 요게 이제 A가 infinite의 정의고요. 만약에 finite다를 이제 정의를 한다고 치면 존재한다 n such that 존재한다 n exist f A에서 오메가 n으로 가는데 오메가 n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파이나이트라는 거는 그냥 말이 쓸데없이 어려운데 이제 원소의 개수가 n개다라는 뜻이에요. 이때 F의 이때 A의 사이즈는 n이다. 이해 안 되는 사람 지금 저게 5점이나 그죠? 아 인피니트 정의는 안 써있어.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인피니트랑 파이나이트는 서로 상호 베타 관계입니다. 말인즉슨 인피니트면 파이나이트고, 아 인피니트가 아니면 파이나이트고, 파이나이트가 아니면 인피니트. 이걸 배우고 파이나이트의 정의를 not infinite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밑에 걸 배우고 인피니트의 정의를 not finite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교재는 후자를 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는 계십시오. 인피니트 저거 종종 나오니까. 됐죠? 다음. 그리고 파란색으로 쓰니까 잘 안 보여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하나 더. A is countable. finite or 라젠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오메가라고 합시다. 불만 없죠? 궁금한 게 네? 오메가하고 같은 거요? 같은 건데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집합으로 정의된 자연수들을 배우고 있으니까 용어를 좀 차별화해서 써주고 있는 거지. 예.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방금 띠오렘 마냥 증명을 해낸 게 뭐냐면 A와 B가 카운터블 이라면 A 유니온 B가 B랑 A 카테시안 B가 카운터블이다 라는 거를 방금 보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한 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연수집 정수집합이 카운터블이다를 보이는 과정인 거고요. 이게 이제 유리수집합이 카운터블이다 라는 걸 보이는 과정입니다. 오케이? 뭔 말을? 자 그러면 자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요게 핵심입니다. 자 이게 왜 핵심이냐 하면은 라서 그렇습니다. 이거라서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꼴이란 건 크기가 같다는 뜻이에요. 그 빛이 절대값 쓰다가 보면 피곤해질까봐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라서 그래요. 오케이? 왜냐라고 물어보면 자연수 집합의 부분 집합 하나하나를 다 요거에다 대응시킬 수 있어서 그렇다. 실수 하나에 대응을 시킬 수 있어서 그렇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요 친구랑 요 친구랑 했을 때 예를 들어서 0.111 이런 게 있으면 얘는 뭐랑 대응시켜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딱 정확하게 바이젝션을 찾긴 좀 어렵긴 한데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니까 자연수 집합의 부분 집합의 집합이랑
실수 집합이랑 그 크기가 같아. 네. 오케이. 왜 서서 듣고 있냐? 계속 카디널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용어를 조금 더 추가를 해봅시다. 카디널리티. 자, 용어를 좀 추가를 해봅시다. 자연수 집합의 크기라는 게 매우 중요해졌죠. 자, 자연수 집합의 크기는 무한했는데 그냥 무한이라고 쓰면 이제 실수 무한이 섭섭해하겠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 이렇게 쓸 거예요. 누구세요? 이걸 알레프 널이라고 부르거든요. 알레프 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알레프 널이라고 부르는데 자, 쓰는 방법은 어떻게 쓰면 되냐면 제가 개발한 건데 근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참고로 전 이걸 쓰기 편했던 게 전 리을을 애초에 이렇게 쓰는 사람이라 저도요. 저 리을 이렇게 쓰거든요. 아무튼 이거를 살짝 사선으로 해서 이렇게 쓰죠.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를 쓰면 돼요. 근. 아무튼 자 그러면은 자 봐봐요. 자 원소가 3개예요. 그럼 부분집합 몇 개예요? 그 2의 3제곱이잖아요. 그러면은 실수집합의 크기는 2의 알레프널 제곱이다 이렇게 씁니다. 알아두십시오. 이거를 이제 뭐라 부르냐면 컨티뉴움계라고 불러요. 개. 컨티뉴움계. 악티늄족 아니에요. 컨티뉴 저 참고로 이거 일주일 전에 알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분은 몰라서 알고 계세요. 왜 이름이 컨티뉴움계냐면 이제 여기 이건 TMI, 이건 TMI. 자 그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자연수 집합보다 개수가 많은데 실수 집합보단 개수가 적은 그런 게 존재할까? 라는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어떨까요? 맞춰봐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는데 정답은 아직 모른다. 아 맞다 모른다. 아직 모른다. 그래서 이거가 참이라고 이게 없다고 치고 살아요. 우리. 없다고 믿고 살아요. 그 믿음을 연속체 가설이라고 부르거든요. 연속체 가설. 그래서 컨티뉴움계라는 표현은 연속체라는 말에서 따온 거다. 몰랐대요. 미안해. 그렇죠. 아무튼 자 그래서 요거에서 우리가 딸려 나온 게 말이 기뉴머러블이다. 넌 기뉴머러블이다라는 게 딸려 나왔고요. 더 할 거 있나? 오케이 중요한 얘기는 거의 다 했다. 여기 있네 컨티뉴엄 하이퍼더시스 70페이지에 있네. 컨티뉴엄계라는 표현. 자 용어들은 용어 정리 같은 건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이걸로 이제 문제 풀이를 좀 해봅시다. 앉아 이 자식아. 아니요 서재는 아직 안 나왔어. 나왔냐? 아직 공개 안 되지 않았어? 테스티드. 이걸로 제가 뭐죠 이거? 신정 교수님 분석. 일도 안 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연차 쓸 수 있어. 일단 찍을 거면 찍으시고요. 자, 쉬운 거부터. 쉬운 거? 잠깐만. 재밌는 거 없나?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문제가 3개 정도 있는데 어려울 것 같아서. 저요. 그럼 지금 슬슬 시킬 거야. 근데 한 1시간 남은 것 같은데. 자, 맞춰보세요. 무리수. 자, 야야야 들어봐. 자, 무리수는 카운터블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요? 무리수. 자, 무리수는 카운터블. 오.
자, 무리수가 카운터블이라 쳐요. 무리수랑 유리수도 카운터블이죠. 아, 무리수랑 유리수랑 합치면 뭐예요? 그죠? 합집합하면 뭐예요? 카운터블. 그럼 카운터, 네? 실수가 카운터블이 아니니까. 그쵸? 그러면 당연히 무리수는 카운터블이 아니겠다. 그죠? 는 쉬운 거. 소수는 자, 소수는 무한하다. 아니다. 무한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증명을 할 수가 있긴 한데 귀찮으니까. 소수 집합은 무한 집합이다. 소스 싹 다 곱하고 넣는. 맞습니다. 정수 저거 유명해? 그래서 자, 현재까지 안 되는 이게 좀 어려워요. 대수적수는 카운터블인가? 대수가 뭐예요? 너 알잖아요. 대수적수라는 게 뭐냐면 유리수 개수를 가진 다항식의 해. 아, 초월수가 아니고. 예, 그죠. 초할수가 아닌 수를 대수적수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아무 유리수나 막 말해봐요.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잖아요. 4분의 5. 4분의 1.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는 0. 요거의 해가 대수적수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개수가 유리수인 n차 다항식의 해가 될 수 있는 수가 대수적수예요. 대수적수를 방금 처음 배웠는데 대체 대수적수를 어떻게 카운터블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냐라고 하면 예를 들면 파이 같은 거는 대수적수가 아닌 거지. 왜냐면 파이는 어떤 수의 어떤 다항 방정식의 해도 될 수 없잖아요. 그럼 파이는 이제 초월수겠다. 그죠? 물론 증명을 하셔야 되긴 하는데 이 같은 것도 이제 대수적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극한 보내고 그런 거 말고 진짜 그냥 딱 유한한 차수의 다항식의 근이 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대수적수는 카운터블이다 아니다. 카운터블일까요 아닐까요? 카운터블. 언카운터블 손, 카운터블. 카운터블 손. 그럼 언카운터블이다 라는 거죠.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일단 무리수가 있지. 무리수가 있어. 실수. 대수적수는 이제 유리수랑 무리수 일부죠. 생각해보면. 유리수 자체가 뭐하지? 아니 그 아니, 무한인지 물어본 게 아니라 카운터블이냐고. 진짜로? 쟤못 들었다. 유리수는 카운터블이죠. 유리수랑 무리수 중에 일부를 가져왔어요. 유리수를. 그쵸, 좀 걸리죠. 이제 초월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수적수가 카운터블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방법은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저런 대각선 노법 같은 걸 스스로 빌딩을 해보든가, 아니면은 초월수들이 카운터블이다라는 걸 보이는 방법이에요. 근데 초월수가 카운터블임을 보이기는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초월수가 너무 많잖아요. 사인만 해도 지금 사인의 각도 뭐냐에 따라서도 막 종류별로 다 나올 거고, 사인에서 안 떨어 사인에 감 넣었을 때 유리수 아닌 것들은 대부분 다 아니지. 사인은 잘하면 대수적수로 만들 수 있긴 하겠다. 뭐 아무튼 사인 35도 이런 거는 이걸 만들 수 있는 거 극한 보내고 그런 건 안 돼. 그 왜 E나 파이 같은 걸 못 만든지 궁금하면 타임머신 타고 한 달 전으로 돌아가서 김유나 발표 들으시면 되고요. 수학인문에서 이거 수학인문에서 저거 발표했어. 교수님이 나한테 되게 인상 깊대. 파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카운터블일까요 아닐까요? 본다고 보이겠냐? 생각을 해봐.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초월수가 카운터블임을 보이면 되잖아. 뭐 예를 들자면, 참고로 이거는 박보람 교수님 집론 시절에 저 혼자 맞춘 퀴즈 문제였습니다. 줄줄 한 10분 고민해서 풀긴 했어. 하지만 그때 난 2학년이었어.
문제가 제일 재밌어. 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려면 유리수, 개수는 근데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개수라고 하는 거는 한 개만 띄겠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2분의 그러니까 유리수 하나, 그러니까 유리수가 카운터블이니까 대수적수도 카운터블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유리수 하나에 대수적수가 하나씩 나와야 될 텐데 그 말만 가지고 카운터블이다라고 단정 지으려면 유리수가 겁나 많아야 한 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잖아. 뭔 말이야? Z 오프 인피니티면은 Z 오브 인피니티가 뭐예요? Z 방송이 아, 제 여기 어려운 거 말이야. 이거는 이제 Z를 여러 번 그거 한 걸 말하는 거겠죠. 그 Z에 여러 번 무한 번 카테시안 프로덕트를 말하는 거겠죠. 무한 차원이라는 거. 그게 그게 그거죠. 카테시안. 정서보다 크지 않을까? 이 말이다. 근데 저거 무슨 말씀대로 요거는 요 친구는 카운터블이 아니긴 합니다. 파이 P의 2의 PI 승을 해버리면 그냥 그게 서브셋이니까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는데 무한에서 그런 식으로 대충 서브셋하고 때리면 대체로 틀려요. 아, 가정이 아니고. 가정 아니요? 그냥 되게 듣고 나면 좀 간단해 생각보다. 알려드릴까요? 이 정도면 고민할 만큼 시간 줬다. 네. 봐봐요. 어떤 걸 보이는 거예요? A가 대수적수의 원소라고 쳐요.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떠한 n차 방정식이 존재해서 그 A가 그 녀석의 근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자, 임의의 n을 하나 들고 와요. 자연수로. 자, 그런 다음에 유리수를 n개 가져와요. Q1부터 Qn까지 쭉 가져와요. 가져와요. 자, 내가 자연수를 하나 뽑고 그 자연수 개수만큼의 유리수들을 가져왔어요. 그렇게 하면 대수적수가 총 몇 개 생겨요? n개보다 적게 생기겠죠? 왜냐하면 복소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중근도 있을 수가 있고. 그죠? 그죠?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n이 1일 때를 봐요. 자, 그러면 유리수 하나를 뽑을 때 대수적수 한 개가 하나씩 톡톡 튀어나오죠. n이 2일 때를 봐요. 그러면 유리수 카테시안 유리수에서 대수적수가 두 마리씩 튀어나오죠. 네, 최대 두 마리씩 튀어나오죠. 맥시멈. 세 개를 가져오면 Q 카테시안 Q에서 세 마리 튀어나오죠. 그죠?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 대수적수 집합이라는 건 아닙니다. 셀 수 있는 집합에 유한 카테시안 프로덕트들의 합집합이에요. 뭔 말을? 이거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카운터블이라는 개념을 따질 때 2배, 3배, 4배 이런 건 좆도 의미 없다는 건 느껴지시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n배는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잠깐 무시하고 여기만 쓱 보면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어디랑 사이즈 그러니까 계속 퉁치고 넘어가고 있는 이유는 무한에서 이런 것들은 무시해도 돼서 그래요. 요거 들의 유니온이죠. 근데 보면은 얘는 카운터블이에요. 얘도 카운터블인가요? 얘도 카운터블이죠. 카운터블한 것들을 유니온하고 있죠. 근데 유니온할 때 셀 수 없이 많이 유니온하고 있어요? 아니면 셀 수 있게 유니온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놀랍게도 수학에서는 파이나이트 유니온과 카운터블리 유니온과
아비트러리 유니온 이 세 개를 구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 말 이해돼요? 이 말 이해됨?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카운터블 하지 않게 유니온하면,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집합들을 유니온하면 합집합을 했을 때 카운터빌리티가 깨져요. 뭔 말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카운터블 하게 합치면 카운터블이 안 깨져요. 존나 신기하죠? 이해된다 안 된다. 이해되나요? 그 우리가 집합 할 때 패밀리 오브 셋 할 때 인덱스라는 집합을 가져온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 중간고사 때 그냥 아이 볼 때마다 이런 생각 안 들었어? 그냥 이렇게 하지 뭘 씨. 이런 생각 안 들었어? 이렇게 쓰면 될 걸 뭘 굳이 자꾸 이지랄 하고 있나 이런 생각 안 들었어? 이게 달라서 그래요. 어떻게 다르냐? 요거는 finite, 요거는 arbitrary. 아비트러리가 이제 카운터블 하지 않게,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집합들을 다 유니온하는 경우도 포괄하는 거지. 무슨 말이냐? 카운터빌리티는 유니온했을 때 여기서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파이나이트한 카운터블은 그러니까 카운터블을 파이나이트하게 유니온하면 카운터블이 나란 얘기를 했잖아요. 추가로 카운터블하게 유니온해도 카운터블은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요거 대수적 수는 카운터블이다. 그러면 끝났어요. 할 얘기 다 했어요. 아무튼 대수적 수는 카운터블입니다. 자, 그럼 당연히 초월수는 카운터블이 아니겠죠. 대수적 수가 아닌 수가 카운터블이고 초월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다. 뭐가 있을까? 복소수는 그러면 자연수랑, 자 그럼 복소수랑 실수는 사이즈가 같겠죠. 왜? 복소수는 요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하면은 집론 끝. 자, 그래 수투 퀴즈인지 손과제인지 있다고 하시니까 수투 물어보고 싶은 거? 혹시 손 들으신 건가요? 질문이 있나요? 사실 혼자 공부하면 될것 같긴 해.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마인드 쉽상타치. 진짜 하면 아 이제 함 쉬워. 그럼 알아서들 하십시오. 아 그냥 적분 분석하면 돼. 그냥 비적? 그 정도. 큐 못하는 거 한 번만 말해주면 뭘요? 아까 내신 거 일단 녹화 좀 끊고 놀고 있어봐.